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HLB하고 신라젠을 동시에 영상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내용만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말씀에 이어서 지금 보면 저점에, 그러니까 시장과 똑같이 저점을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시장에 대한 반등, 지금 시장의 반등이 나온 부분, 지금 그 반등에 비해서는 상승이 많이 나오지 못한 부분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크게 걱정하실 건 없는 게 이미 상승이 나와줬던, 많이 상승이 나왔거든요. 지금 이 부분 때문에 그렇지, 어제는 시장에 비해서 강했고 오늘은 그냥 시장에 비해서 약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꼭 시장 지수가 2% 올랐으면 종목이 뭐 6%, 7% 올라야 된다라는 건 없기 때문에 밀리지만 않으면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HLB는 가장 중요한 자리를 일단 지켜줬다. 이게 일단 핵심이에요. 지금은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뭐냐? 계속 저항을 받았던 5일선을 뚫고 안착을 했는데, 더 중요한 거, 여기에서 그냥 단순하게 보셨을 때는 5일선 돌파했다 라고 보시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보실 겁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일단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5일선과 120선에 이제 만나는 이 부분, 이 만나는 이 교차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동시에 뚫고 위로 안착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상승을 하기 위해서, 급등하기 위해서는 5일선 위에 올라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내용으로 봤을 땐 그래요. 일반적인 내용으로 봤을 땐 그렇지만 밑에 받쳐준다라는 거예요. 뭐가? 120선이.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러니까 상식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돌파가 나오는 것도 좋지만 밑에 깔아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 기초라는 게 물론 아무리 튼튼해도 그 이상 그 이상의 어떠한 힘이 작용이 돼서 뭐 지진이 난다든지, 이제 그렇게 해서 기초가 무너진다라고 하면 건물이 무너지겠죠. 하지만 뭐 그러한 부분이 외적인 그런 부분이 없다. 그러면 문제 없이 수십 년을 잘 버티는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일단 이 주식이라는 것도 이 지지를 해주는 그 부분이 좀 강하게 느껴져야지만이 개인이든 누구든 쉽게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순조를 치지 않는 거죠. 그게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지금 HLB 자체가 자 여기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 여기선 보이진 않아요. 보이진 않지만 기술적인 부분으로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이 라인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을 밑에 깔아놨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정성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를 빠졌을 때는 어디까지 빠질지는 알 수는 없었던 상황. 그 상황에서 이제 이평선이라는 것을 밑에 깔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라인대 같은 경우에는 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데 이걸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딱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뭐 숨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봉상이나 월봉상에도 같이 봐야 되고, 이걸 전체의 흐름을 봐야 돼요. 이렇게 이런 차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차트가 많은데 여기에서 하방으로 밀렸을 때 또는 상승할 때 걸려드는, 그러니까 걸린다라고 표현을 제가 하는데, 저항이 생기는, 올라가는데 상승이 걸리는 이 위치, 또 지지를 해야 되는 이 라인 때 지지하는 데 있어서 일단 걸려서 밑으로 밀리지 않고 올리는 반등 자리, 그게 이제 주봉상, 월봉상 캔들을 보면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어쨌든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뭐 자 제가 설정했다라고 해서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자, 이것도 또한 제가 설정하긴 했지만 지금 여기를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반드시 나와줘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건물도 기초가 아무리 튼튼해도 그 지진의 그 어느 정도의 그 지진을 이겨낼 수 있느냐, 뭐 이제 그 어느 그 구조적인 그 역학적인 그런 설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그 강한 외부의 힘이 이 종목도 없으면 됩니다. 그 외부의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죠. 크게 보면은 두 가지가 이제 한 가지는 세력이 나간다. 또 하나는 악재다. 뭐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냥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면 그냥 정상적인 주가의 흐름으로 본다라고 하면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저항이 많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렇게 뚫고 올라가기는 쉽진 않지만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항이 많으면 못 뚫고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이 터지면서 상한가가 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냐면 그냥 거래로 밀어붙이는 거죠. 이 거래량으로. 상당히 쉽지 않지만 이 모든 물량을 거래량으로 그냥 뚫고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것을 이제 어느 누군가가 그 시작을 해주면 거기에 있어서 자 계속 수급이 들어와 주면 뚫고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 보면 이 HLB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습 때문에 개인들이 자꾸 물리는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 말씀을 더 드려본다라고 하면 이것도 계속 나오진 않아요. 이번에 나오고 이번에 나오고 이번에 또 나오고 이렇게 갔다가 어느 위치에서는 꼬리가 아니라 그냥 캔들로 쭉 올릴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중요한 것은 지금 위치에서는 저항이 생긴 상태이긴 하지만 일단 지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 위치가 확실히 좀 달라진 모습은 보여질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여기도 5일선 안착하고 20선을 깔고 올라갔던 모습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모습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안정적일 수도 있다. 더 안정적일 수 있는 모습이 나와 주려면 어떻게? 완전히 좀 더 올라와 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습은 괜찮다. 괜찮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일단 괜찮게 느끼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위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거래량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거 또 뚫지 못한다라고 하면 안 좋습니다. 그것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거래량의 모습을 보면 좀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거래량이 나오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규칙적으로 좀 나와준다든지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차이가 좀 나지 않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에서 상승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급락자리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행히도 일단은 상승을 시켜주면서 거래량이 터졌지만 어떻게 위에서 지금 돌파하지 못하고 밀리면서 거래량이 터졌죠. 그래서 다시 빠지는 거예요. 다시 빠지고 거래량을 보면 좀 그렇죠. 그러니까 또 빠지는 상태 이렇게. 그러니까 거래량도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되는 모습도 지금은 중요한 위치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신라젠을 보겠습니다. 자, 신라젠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일단 주봉에서 핵심의 자리를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봉상에서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이 라인 때 여기냐에 대한 부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게 이 자리냐 이 자리를 뚫고 가느냐 밀리느냐 이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종가도 그렇지만 고가를 보면 13,750원입니다. 저는 이제 13,800원을 설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아주 정확하진 않죠. 제가 이렇게 그냥 대충 막 해서 그냥 잘랐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일단 그 근사치에 있기 때문에 일단 저항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HLB를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HLB보다는 약간 좀 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자, 일봉상의 위치를 가보면 자,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동평균선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저점. 그러니까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가가 급락에 나오면서 반등이 강하게 나왔을 때 그 최저점 자리 지수도 제가 설정했던 그 라인대가 일치했고 그 다음에 많은 종목들 HLB, 신라젠 그거 말고도 제가 들고 있었던 종목들도 손절이라든지 추매를 할 생각이 있었던 라인대 정확하게 찍고선 올라갔거든요. 지수도 똑같이. 그래서 제가 이 증시에 대한 이 시황을 볼 때 종목들을 제가 이제 분석을 하는 게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떨어질지 올라갈지는 종목으로 제가 확인한다. 신라젠도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 정상적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지만 자, 이 기준도 제가 봤을 때는 증시의 위치라든지 증시의 하락에 대한 부분, 그 저점에 대한 부분, 제가 봤을 때는 좀 일정하게 그냥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죠. 단기적으로 상한가 이후에 또 올라갔기 때문에 위치상 다른 종목보다 더 빠진 느낌을 들을 수 있지만 그것은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다른 종목보다 빠진 거지만 다른 종목하고 비교해본다라고 하면 하락의 폭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기간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 말씀드렸던 그 자리 13,900원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하지 못한다. 이평선에 대한 부분도 이평선이긴 하지만 지금 뭐 살짝 올라온 느낌도 있죠. 내일 뭐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증시 자체가 약간 좀 더 올라오면 저항이다 라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과 지금 거의 흡사하다. 그러면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가 빠졌을 때 최저점의 위치와 제가 이 지금 신라젠에 대해서 이제 가격을 설정해드린 이 가격대 지금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럼 지수와 연관성 있게 움직일 것이냐, 아니면 지수와 상관없이 그냥 따로 또 움직일 것이냐, 또 이제 그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일단 이 자리는 무조건 증시, 국내 증시가 확 밀리던 횡보라던 그거 상관없이 여기를 반드시 뚫어야 됩니다. 이걸 뚫고 올라가야지만이 오히려 증시 상관없이 뚫고 올라가야지만이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죠. 아무래도 증시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세력이든 큰 손을 떠나서 개인들도 많은 개인 투자자도 이걸 좋게 보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럼 수급이 붙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자리는 반드시 뚫어주는 게 좋고 저는 똑같습니다. 이 뚫고 올라온다 하더라도 저는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매수에 대한 의견은 없고 보유 중이신 분들 한해서 자 지금 궁금하신 건 이걸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매도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올라올 것 같냐 이거죠. 그러니까 올라오면 어디가 매도가 낫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내일 정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매도에 대한 사인을 뭐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돌파를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조금씩이라도 현금화를 하고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상승을 기대하고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하락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이거는 어설프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정말로 좀 많은 좀 분석에 차트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 라인대의 중요성은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나중이라도 그래서 반드시 이 박스 이 라인대 반드시 올라와 줘야지만이 신라젠이 좋은 내용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제가 하나 더 말씀드렸지만 매수의 의견을 안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가격적인 부분도 그렇고 차트상도 그렇지만 신라젠에 대한 기업 자체는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수 의견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유 중이신 분들께서 좀 대응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